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AI 아카데미 딥러닝 강의를 맡은 이진원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딥러닝이 뭔지, 딥러닝의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코드로 실습해보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랑 케라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머신러닝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딥러닝을 위해서 필요한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이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뉴럴넷을 트레이닝하는 원리,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신러닝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Activity Recognition. 그래서 어떤 동작을 인식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걷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걷는 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속도가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룰을 정해서 규칙을 스피드가 4보다 작으면은 걷는 거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동작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뛰는 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4보다 작으면은 걷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 뛰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지금 동작이 딱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동작이 하나가 추가돼서 이번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속도가 4보다 작으면은 걷는 거고 그게 아닌데 12보다 작다. 그러면은 4보다는 크고 12보다 작은 경우에는 뛰는 거고 그게 아닌 나머지는 자전거를 타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세 가지 동작에 대해서는 구분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프를 치는 사람이 나타났다. 골프라는 액티비티를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난감해지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해왔던 프로그래밍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룰을 정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거고 저런 조건을 만족하면 저거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럴 때 이렇게 뭔가 새로운 상황이 나오면은 대처하기 힘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제로 제가 고양이 사진을 입력으로 줬을 때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인식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고양이의 특징을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고양이는 꼬리가 길다라는 걸 알려주고 고양이 사진에서 꼬리를 찾게 만든 다음에 꼬리 찾는 방법도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그 꼬리가 뭐 길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되나 뭐 if문 같은 거 써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특징이 고양이는 귀가 세모처럼 뾰족하다라고 하면은 귀를 찾아서 귀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뾰족하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룰을 정해서 그렇죠? 그래서 특징들을 하나씩 찾아서 그 룰에 맞는지 다 비교를 해서 앞에서 뭐 속도가 얼마 이상이면은 뭐 걷는 거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룰을 다 정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고양이 아니면은 고양이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제가 꼬리 얘기했었는데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사진처럼 꼬리가 안 보이는 고양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조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룰 베이스로 어떤 규칙을 사람이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컴퓨터가 뭔가를 판단하게 했을 때는 이런 인식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룰을 주고 입력 데이터. 뭐 예를 들면 스피드가 4보다 작으면은 여기다 스피드를 넣어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걷는 거다라고 하면 얘가 이 트래디셔널 프로그래밍 모델은 걷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혹은 꼬리가 뭐 긴지 귀가 세모 모양인지 찾아라고 하고 고양이 이미지를 주면은 그거에 만족하면은 고양이 아니면은 고양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겠죠. 이런 방식을 쓰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 아이한테 고양이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고양이 꼬리가 기니까 고양이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냥 이게 고양이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은 계속 그걸 보다 보면 고양이는 꼬리가 길구나 이렇게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게 돼요. 그것처럼 컴퓨터한테도 고양이 사진을 주고 이게 고양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속도를 주고 속도가 4보다 작은 애를 주고 이거는 걷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어주고 그때마다 정답을 알려주면은 그 안에서 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룰을 찾아내는 그게 머신러닝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걷고 뛰고 자전거 타고 골프 치고 이런 것도 몸에다가 우리가 센서를 부착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은 걷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자전거를 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골프를 치는 거야 라고 많은 데이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굳이 스피드가 얼마인지 이런 거 비교하지 않아도 데이터만 쭉 넣어주면은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아 이거 걷는 거구나 뛰는 거구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 정답을 알려주면서 컴퓨터가 학습하게 하는 과정을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학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끝난 모델을 갖다 놓고 새로운 데이터, 처음 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는 그런 거를 인퍼런스 혹은 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두 가지 과정이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계 학습이다, 기계를 통해서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는 트레이닝 과정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우리가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일기예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일기예보하는 기계를 학습시켰다고 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내일 날씨를 잘 맞추는 거죠. 과거 날씨를 잘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볼, 앞으로 만나게 될 데이터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잘해야 되고 좋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더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